네, 여러분, 오늘 저 경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자, 경비경찰 일반 2번에 경비경찰의 대상을 보시면요. 우리 경비경찰을 쫙 분류해버리면 혼재, 치대경시 이렇게 있습니다. 혼재, 치대경시. 그래서 혼재하고 치대경시하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해? 하나는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비활동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대경시는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해서 경비활동을 하는 것이고 혼재는 불법 행위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혼잡경비. 이 혼잡경비가 각종 행사하면 스포츠 행사, 콘서트 이런 것들을 하면 혼잡해지죠. 그것이 이제 이 혼잡경비, 행사안전경비입니다. 혼잡경비, 사람들이 그냥 모여든 것이지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콘서트 보러, 스포츠 경기 보러 그냥 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랑 상관없고요. 자, 재난경비,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경비 경찰 활동을 하는 것이지 불법행위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혼잡경비, 재난경비, 불법행위랑은 상관없고요. 560페이지요. 560페이지. 대신 치대경시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해서 경비경찰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를 치안경비라고 해요. 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다중범죄 진압경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다중범죄 진압경비 다 집회시위가 있을 때 쇠파이프, 화염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 전제로 해서 우리 치안경비, 집회시위 경비를 하는 겁니다. 대테러 경비, 당연히 테러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경호경비, 우리 요인을 암살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해서 경호경비 하는 것이고요. 중요시설 경비, 중요시설에 테러를 한다든지 폭발물을 설치한다든지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경비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시설 경비입니다. 그래서 치대경시는 다 불법행위를 전제로 해서 경비활동을 하는 것이고 혼재는 불법행위랑 상관없이 경비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자, 맨 아래 주의를 좀 보시면 금융기관 도난 방지를 위한 경비는 경비 경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 도난 방지를 위한 경비. 그러니까 경비라는 이름이 붙어도 다 경비 경찰 활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것이 사실은 경비업이잖아요. 경비업. 그죠? 경비업. 세콤이라든가 KT텔레카 같은 거 그런 경비업이 경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것이 경비 경찰이 아니라 생활안전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도난 방지를 위한 경비도 도둑놈 지키는 것이니까 방범 생활안전입니다. 생활안전 경비 경찰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적 폭행. 이 집단적 폭행이 특단의 경우가 아니란 경비가 아니라 형사죠. 형사수사. 그래서 이 집단 폭행이 진짜 100대 100 해가지고 몇백 명이 집단 난투를 벌인다. 그러면 진짜 경비경찰도 출동하죠. 경비경찰은 극단의 혼란 상황에서는 어디든 다 경비경찰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의 집단적인 폭력에서는 경비경찰도 출동하죠.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 집단 폭력 이런 것들 다 형사수사 쪽이지 경비경찰의 대상이 아니고요. 자, 지진, 해일, 홍수 등 자연력에 의해 발생한 자연재해도 경비경찰의 대상이냐? 대상입니다. 재난경비 있잖아요. 재난경비. 그래서 지진, 해일, 홍수 등 자연력에 의한 자연재해도 경비경찰의 대상입니다. 자, 오른쪽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을 보시면 1번에 즉흥적 활동입니다. 즉흥적 활동. 이 즉흥적 활동이 우리 경비경찰의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경비경찰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 대상이 있으면 우리 집에 못 가. 그죠? 대상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출동해야 되는 것이고 대상이 집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도 집에 못 가죠. 그래서 즉흥적 활동. 상대방이 있으면 우리도 반드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근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으면 우리도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들어가면 우리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딱 이게 경비 부대 있지 않습니까? 기동대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즉흥적 활동의 그 뜻이 1번 끝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2번에 경비사태 발생 시 특별한 처리 기한을 정해서 진압할 수 없고 즉시 출동해야 돼. 상대방이 있으면 하여튼 우리도 출동해야 되고 신속하게 조기 진압해야 되고 사태 종료 시에 해당 업무도 종료하니까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종료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동대 활동을 머릿속에 연상을 시켜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복합 기능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합 기능이 뭐냐면 예방도 하고 진압도 하고 이 말입니다. 복합 기능이 다른 복합 기능이 아니라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진압도 해야 되고 이 복합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특정한 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하는 역할도 하는데 그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경계 예방적 역할도 한다는 측면에서 복합 기능적 활동을 특성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합 기능이라는 것이 예방도 해야 되고 진압도 해야 되고 이런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3번에 현상 유지적 활동인데 좀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자, 경비경찰은 현재 질서 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렇죠.
우리 경비경찰은 하여튼 누군가 뭔가 막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막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이 우리 경비경찰 작용이죠. 자, 그런데 이때 보존이란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를 넘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적극적 의미의 질서 유지 작용을 의미한대. 아니, 질서 유지가 질서 유지지 뭐 동태적 적극적, 좀 어렵죠 말이.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말입니다. 뭐냐면 딱 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국정농단 사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뭐냐면 국정농단 사태 때 처음에는 뭐 최순실이 나타나고 뭐 십상시 나타나고 광화문 앞에서 5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유지하는 것이죠. 유지하는데 다만 우리 유지가 그냥 완전히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유지가 아니죠. 우리가 유지하는 소옥에서 나중에는 막 100만 명, 150만 명 모여가지고 탄핵이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뭐 지금의 상태를 현 정권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변화 속에서 극단의 무질서 상태로 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지하는 그 속에서 대통령도 그냥 가로채워져 버리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걸 표현해서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를 넘어서 동태적 적극적 의미, 정태적 소극적 질서 유지를 넘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적극적 의미의 질서 유작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전의 뭐 상태를 완벽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절차 속에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 안에서 극단의 무질서로 가지 못하게끔 지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뭔가 변화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동태적 적극적 의미의 질서 유지 작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번에 현상 유지성과 관련되는 경찰 조리상의 한계가 경찰 소극 목적 원칙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일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비평자 신부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자유구속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비평자 신부. 근데 특별히 경찰 행정법, 경찰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경찰 행정법이라고 하면 경찰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 소공책 비평이죠. 소공 목적,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 맨 앞에 있는 소극 목적의 원칙, 소극 목적의 원칙이 현상 유지적 활동이랑 관련이 있죠. 질서 유지, 소극 목적. 자, 4번에 사회 전반적 안녕 목적의 활동입니다. 경비경찰 활동은. 자, 2번을 보시면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 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맞긴 맞는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 그냥 아니 이것이 지금까지 시험에 지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십시오. 이 경비경찰이 국가 목적적 치안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경찰이 오로지 국가 목적적 치안 활동은 아니죠. 사회 목적적이면서 국가 목적적인 겁니다. 그것이 안보경찰이랑 다른 것이죠. 안보경찰은 오로지 국가 목적적이에요. 그래서 저 총론 맨 앞에서 경찰의 개념할 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안에 안보경찰은 안 들어갑니다. 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사회 목적적 작용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회 목적적 작용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넣거든요. 그래서 안보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넣지 않습니다. 국가 목적적 작용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잖아요. 그 보안경찰 안에, 그러니까 보안경찰은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것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하고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니까 보안경찰은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인 것이죠. 근데 보안경찰의 예시 중에 뭐가 있어요? 교생, 풍, 해경, 교통경찰, 생활안전경찰, 풍속경찰, 해양경찰, 경비경찰 있잖아요. 경비경찰이 풍속경찰의 예시로 들어지잖아요. 왜 그래? 경비경찰이 국가 목적적 작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회 목적적 작용이면서 국가 목적적 작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비경찰의 활동이 일반적으로 이제 활동을 할 때 사회 목적적 작용이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태가 막 커져. 그러면 이제 국가를 지키는 작용이 돼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 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회 목적적 치안이면서 국가 목적적 치안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다. 자, 5번에 조직적인 부대 활동, 부대 단위로 활동하죠. 기동대, 경비경찰 활동하면 주로 기동대 활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이죠. 첫째 줄 끝에 지휘관과 부하 간의 관계가 하향적 명령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대로 움직이니까 상대방이 대규모로 몰려오니까 우리도 부대를 짜서 움직이고 부대를 움직여야 되니까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둘째 줄 거기 뒤에 따라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지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부하 직원이 왜 따라? 문제가 생겼을 땐 지휘관이 책임지니까 부하 직원들이 따르는 것이죠. 이론상. 실제로 이러느냐? 그건 이제 별개고. 하여튼 이론상 그렇습니다. 자, 아래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를 보시면, 자, 근거.
뭐 헌법이 있고 국자법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직법이죠. 세 번째. 경직법이 경비경찰권 활동의 근거 법률입니다. 우리 경직법이 뭐야? 경찰의 즉시강제법이잖아요. 우리 경비경찰이 뭐래? 즉시강제하는 것이죠. 막 밀고 올라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밀어 붙여버리는 것이 우리 경비경찰이기 때문에 이 경직법이 경비경찰권 활동의 가장 주된 근거 법률이고요. 5번에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경비. 우리 경호경비의 주 대상이 누구요? 물론 경호가 꼭 대통령만 경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거의 대통령을 염두로 해서 경호경비를 얘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못 지켜도 대통령만큼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모든 활동이 국가의 경호경비 관련한 모든 활동이 사실은 대통령 한 사람을 거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논의가 전개됩니다. 어쨌든 대통령 등의 경호라는 법률, 경호경비 활동의 근거고요. 자, 기타 법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경비, 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다중범죄 진압경비, 치안경비, 그다음에 청원경찰법 이런 것들이 우리 경비 경찰 활동의 근거가 되고요. 대신 그 밑에 팁에 무인경비, 기회경비, 특수경비 이런 것들은 청원경찰법이 아니라 경비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경비가 아니라 생활안전이죠. 생활안전.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경비경찰 활동의 조리상 한계 소공책 비평입니다. 소공책 비평. 그래서 우리 일반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면 비평자 신부. 그 비평자 신부 중에서 행정기본법에 뭐가 규정되어 있어요? 비평 신부가 규정되어 있고 자유구속 원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근데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경찰 행정법이라고 하면 경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소공책 비평이라고 좀 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 행정법의 일반 원칙. 그것이 경비경찰 활동의 조리상 한계랑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 경찰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경비경찰 활동이죠. 우리 경찰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이 경비경찰 활동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측면에서 경찰을 바라봐. 그러면 다른 특색은 일반 행정하고 이제 유사한 것들이 막 엄청 섞여 있는데 경비경찰 활동이 우리 행정법 안에서 경찰 활동의 특색이 바로 이 경비경찰 활동이 경찰의 특색이죠. 자, 아래 경비경찰 활동과 국가배상을 보시면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고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경비경찰 활동 관련해서. 자, 먼저 1번에 인정 판례를 보시면 국가배상 인정 판례. 자, 1호에 김신조 사건 1968년도에 그 30여 명 청와대를 향해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죠. 그때 청와대 왼쪽 위쪽 그 자문 검문소에서 우리 최유식 경무관하고 정종수 선배님하고 목숨으로써 지키셨죠. 그때 무장공비들이 쫙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막 민간인들을 막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한 집에 무장공비 한 명이 침투해가지고 아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한 5분에서 10분 거리 파출소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파출소에서 출동을 못했어요. 왜냐 가면 죽을까봐. 그래서 본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본서에서 기동대 인력이 도착한 다음에 출동을 한 거야. 그 시간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 거예요. 갔더니 벌써 죽어 있고 무장공비는 도망가 있고 그 무장공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튼 아들은 죽어 있고 이제 그런 사건에서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이 언론 보도가 딱 나와버리면서 모든 막 비판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파출소장 직원들 다 잘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그때 경찰이 전반적으로 경찰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군이 잘못했죠. 경찰은 그나마 우리 종로서장이 자문 검문소에서 박은 거야. 군이 이미 무장비가 왔다는 것을 남북군형제가 신고해서 군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늦게 설치한 거예요. 얘네들이 막 청와대 안에서 달려가는데 통과하면 그때 군 방어선 설치되고 통과하면 설치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청와대 근처에는 군이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경호실뿐만 아니라 군부대가 그 위에 산에도 있고 막 다 담당 구역들이 쫙쫙 있어요. 근데 군이 사실은 잘못한 것이거든요. 근데 희생양을 삼아버린 존재가 우리 그 파출소가 그냥 희생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 가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출동하지 않아서 아들은 벌써 죽어 있어. 그때 이 국가배상 인정된 그런 판례입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엄청 막 욕먹고 잘리고 막 그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군은 책임지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그때 청와대 담당하는 사람이 전두환 씨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군 시대라서 하여튼 군은 책임지지 않고 우리 경찰은 다 잘리고 뭐 그랬던 시절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2번 사건이 성균관대 김규정 열사 사건입니다. 그 표현 공식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열사라고 부르는지. 근데 하여튼 성균관대 김규정 학생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집회 시위 관리를 할 때 골목길이 있어. 그럼 골목길을 향해서 막 초록탄을 엄청 쏴버려. 그러면 막 초록탄이 쏴버리면 매운 것도 앞이 안 보여버리죠. 그럼 골목길에서 다 막혀버리죠. 그럼 막
쫓아가서 막 잡아오기도 하고 막 엄청 두드려 패고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 시위하던 사람들이 골목길로 딱 몰려가니까 거기에 막 초록탄을 이빠이 쏜 다음에 가서 때리려고 보니까 막 엉켜가지고 서로 막 밟고 막 짓밟고 막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예. 저 2번, 넷째 줄에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그때 당시 그렇게 집회 시위를 진압하던 방법을 이제 토끼머리식이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토끼머리식으로 딱 시위대들이 서울 전역에서 이렇게 오니까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목길을 향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골목길 막다른 골목길을 향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딱 거기만 쫓아가는 것이죠. 거기만 막 수류탄을 집중적으로 쏴가지고 완전히 맞하게 맞는 다음에 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막 두드려 패고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인데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토끼머리식 방법으로 시위 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어. 국가배상 해줘야 된다고 판시를 했고요. 자, 5번에 이게 그 연세대 도서관 침투 사건인데요. 전경들이 서총련 불법 시위 해상 과정에서 단순히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학생 등 시위 무관자들을 강제 연행해버린 경우. 그래서 도서관으로 막 도망가니까 도서관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또 거기서 이제 막 시위를 한 것이죠. 그냥 싸그리 잡아가 버린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원래 시위와 무관했던 사람들을 강제 연행한 경우 국가배상 해주라고 했고요. 맞죠. 국가배상 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왜 우리를 잡으려고 들어온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잡아갔느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는 우리의 학습권을 침해했다. 도서관을 침입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강제 연행한 것은 국가배상하라고 했고 아래쪽 부정 판례 1번이 이게 같은 판례입니다. 1번이 같은 판례인데 넷째 줄 끝에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유자료 지급 청구, 국가배상 청구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닌데 우리를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도서관을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공부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항의한 거죠. 그러니까 잡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잡아가 버린 것은 위법한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에 침입한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범인 검거를 위해서 도서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판례를 한 것이 1번 판례입니다. 2번 판례는 경북대 앞 약국 사건이 엄청 유명한 사건입니다. 경북대 앞 약국 사건. 시위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주민의 국가배상 청구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시위대가 화염병 던졌는데 왜 국가한테 국가배상 청구해 달라고 하느냐. 이제 약국 주인은 또 이유는 있었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약국까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았는데 그날만 그냥 뻥 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염병 던진 것이 약국에 맞아가지고 약국이 그냥 통째로 그냥 불타버린 사건인데 그러나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졌어. 그럼 시위대한테 배상해달라고 그래야지 왜 국가한테 배상해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례였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경비경찰 조직 운영의 원칙 운지 부치체죠. 운지 부치체 제 옆에다 써놨죠. 운지 부치체 운이 뭐야? 운영의 원칙. 오케이? 경비경찰 조직 운영의 원칙. 여러분 여기 각종 원칙들이 경비 파트 앞쪽에 각종 원칙들이 엄청 많아요. 그 두 문자를 따서 다 숙지하세요. 그러니까 톡 까놓고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맞추는 문제로 그냥 하나 낸다니까요. 다음 중 경비경찰 조직 운영의 원칙이 아닌 것은 부대 단위 활동 원칙, 지휘관 단위성 원칙, 체계 통일성 원칙, 그다음에 오른쪽 경비수단의 원칙을 하나 섞어서 균형의 원칙 하나 넣는다니까요. 그냥 맞추는 문제인데 이게 암기를 해놓지 않고 있으면 그냥 놓쳐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경찰학뿐만 아니라 경찰학 여러 가지 곳에서 아주 간단한 것들도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문제 섞어서 출제하는 것이죠 원래. 그래서 간단한 것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것이 좋죠. 왜냐? 시험장에서는 희한하게 탁 그냥 이렇게 틱하고 머릿속에서 틱하고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냥 똑같은 건데 당연한 것이 시험장에서 틱하고 뭐가 머릿속에서 회로가 잘못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외워버리면 안 그렇거든요. 외워버리면 그거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운지 부치체예요. 조직 운영의 원칙, 운지 부치체. 자, 부대 단위 활동 원칙하고 지휘관 단위성 원칙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이 지휘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자, 부대 단위 활동 원칙 2번에 부대 단위로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부대라는 것은 지휘관 없으면 오합지졸이죠. 부대가 아니죠. 부대는 지휘관이 없으면 그냥 부대에 지휘관이 없으면 부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 단위 활동 원칙에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휘관 단위성 원칙을 보시면 1번 끝에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부대 단위 활동 원칙이고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둬야 한다는 것은 지휘관 단위성 원칙이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 시험장에서 지문으로 나오면 틱틱 헷갈려요. 이게 엄청 헷갈린다. 나올 때부터 쫙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비교해야 된다 하면서 나올 때마다 꼭 비교를 한 번씩 하고 머릿속에다 한 번씩 긁어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부대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휘관 단일성 원칙은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둠으로써 지휘관을 두 사람 이상 둬버리면 또 그것도 완전 오합지졸 돼버리죠. 그래서 지휘관 단일성 원칙은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둠으로써 하라는 것이고요. 자, 2번 지휘관 단일성 원칙 2번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휘관이 한 사람이니까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 3번 이 지휘관 단일성 원칙이 의사 결정 과정의 단일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다수에서 신중히 검토된 후에 가장 효과적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그 집행에 있어서의 단일성을 의미합니다. 자, 지휘관 단일성 원칙 집행을 한 사람의 지휘관이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민주적으로 결정된 것을 결정은 민주적으로 결정한 것을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한 사람이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체계 통일성의 원칙, 치안 협력성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오른쪽 경비경찰의 수단을 보시면 수단의 종류에 통상적으로 경비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경고, 제지, 체포입니다. 경고, 제지, 체포. 경고, 제지, 체포. 자, 이 중에서 하나는 간접적인 수단하고 직접적인 수단이 있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직접적 수단이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간접적 수단이죠. 그래서 경고가 간접적 수단이고요. 제지, 체포가 직접적 수단입니다. 그런데 경고가 이게 실력 행사예요? 경고가 물리력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교할 때 경고는 간접적 실력 행사다. 제지 체포는 직접적 실력 행사.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고가 물리력 행사가 아니잖아요. 물리력 행사가 아닙니다. 경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경고를 따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처벌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뭘 위반했어야 처벌하는 것이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경고가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표현을 할 때 이 실력 행사라는 것이 사실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갖다가 실력 행사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경비경찰의 주요 수단 경고, 제지, 체포를 얘기할 때는 그냥 제지, 체포는 직접적 실력 행사다. 경고는 간접적 실력 행사다.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관행적으로. 자, 경고의 오른쪽으로 와보시면 경고의 2번에 임의 처분이에요. 경고는 강제가 아니죠. 그냥 경고하는 거죠. 강제하는 것이 아니죠. 제지 체포는 완전한 물리력 행사면서 또 강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고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임의 처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간접적 실력 행사하고 임의 처분이란 말하고 사실은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어. 그러나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간접적 실력 행사냐 직접적 실력 행사냐 핵심은 뭐예요?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여기가 핵심이 있는 것이죠. 실력 행사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그냥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틱 걸리지 마시고 경고가 간접적 실력 행사지만 그러나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처분인 것이죠. 강제가 아니라. 자, 그리고 경고가 간접적이고 제지 체포가 직접적이에요. 근데 근거 법령을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얘기할 때는 경고 따로, 제지, 체포 따로인데 근거 법령을 얘기할 때는 경고하고 제지가 경직법이고 체포만 형사법입니다. 체포는 당연히 형사법에 근거하겠지. 그런데 제지도 경고랑 함께 경직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라고 할 때는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근데 근거 법령이 뭐냐 할 때는 위에 두 개가 경직법, 아래 하나가 형소법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엇갈리게 구분이 된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경비수단의 원칙이 제가 못 써놨는데 수시위안균이죠. 수시위안균. 경비수단의 원칙하고 그 안에 원칙이 시위안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위안균. 뭐 다르게 적으셔도 괜찮으시고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엮어놓은 문구를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시고요. 수시위안균. 자, 균형의 원칙.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쉬워요. 유치의 원칙. 유리한 위치를 점하라는 것이고 시점의 원칙 유리할 때 즉 상대방이 허약한 시점에 공격하라는 것이고요. 자, 균형의 원칙이 그냥 매칭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뭐냐면 균형 있는 경력 운영으로 상황에 따라서 주력 부대와 예비 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좀 매칭이 잘 안 되죠. 균형하고 좀 내 말하고 매칭이 좀 잘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 먼저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 효과를 올려야 한대요. 이게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정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것을 한정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근데 수시위안균 경비수단의 원칙에는 한정의 원칙은 없어요. 그냥 균형의 원칙입니다. 수시위안균. 자, 한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한정의 원칙이 아니고 균형의 원칙이다. 하나 그렇게 생각해 주고 그다음에 주력 부대와 예비 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래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여기서 균형의 원칙이 시위대가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만 명. 그럼 우리 경찰도 100만 명 배치할 수 있어?
경찰 다 해봤자 13만 명인데 어떻게 100만 명을 배치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시위대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 배치하죠. 그래서 배치가 되면 우리 경찰이 쫄아. 당연히 경찰도 사람인데 쫄죠. 쫄린다고 해서 주력부대 예비부대 나누지 않고 전부 배치해버려? 절대로 우리가 그 집회 시위 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집회 시위대는 자기 맘이잖아. 막 집회 시위대가 24시간 막 집회 시위 하기도 하고 막 흩어지지 않고 며칠을 집회 시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집회 시위대는 막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교대해가면서 막 들어갔다 또 새로 막 중간에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하죠. 오케이? 그런데 우리 경찰이 딱 배치해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은 인원을 다 그냥 딱 배치해놔버리면 24시간 근무할 수 있어? 인간의 생체 리듬이 하루로 돌아가는데 24시간을 어떻게 근무하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력이 배치되면 주력부대, 예비부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비부대는 어떻게 돼? 쉬게 해야죠. 쉬게 해야 그 다음에 교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끝나도 우리는 계속 교대 해야 그것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방보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한꺼번에 싸그리 배치해면 와 죽어버려. 나중에는 그냥 지쳐가지고 대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하여튼 경비부대를 배치할 때는 주력부대, 예비부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예비부대는 쉬게 해줌으로써 교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 이 균형의 원칙입니다. 넘어가서 자 경찰의 활동, 이제 세부적인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행사 안전경비, 혼잡 경비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공연법 시행령이 있죠. 근데 왼쪽 아래에 경비 요청에서 경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경비법 시행령이에요. 여러분 경비법 소관이 어디죠? 저 생활안전이고 우리 경찰이죠. 생활안전이면서 우리 경찰입니다. 경찰. 오른쪽 공연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원래 공연을 관할하는 법이 이제 공연법인데, 공연법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공연법 옆에다가 살짝 적어놨어요. 빨간 글씨로. 공연법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공연법 또는 공연법 시행령 안에 컨트롤 F 쳐가지고 경찰 검색해보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경찰서장이나 시도 경찰청장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죠. 우리 시도 경찰청장은 어디에 나와? 왼쪽에 경비법 시행령에 나오는 겁니다. 경비법은 우리 경찰 거니까. 그래서 왼쪽을 먼저 보시면, 자, 시도 경찰청장은 그 아랫줄에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법상 경비원 행사 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그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24시간 전까지 시도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경찰이라도 배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공연법 시행령으로 오면 이제 경찰은 안 나와요. 그래서 자, 공연법을 보시면 공연법 11조 재예방조치에, 자, 공연장 운영자는 아래 재해 대처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군 구청장에게, 제가 왜 시군 구청장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쪽에 있는 존재가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뭐냐면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저 강원도까지 특별자치도 돼가지고 이제 강원도도 들어갈 텐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군구하고 가까운 것들입니다. 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 아래 시군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 대처 계획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경찰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군구청장은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미신고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하기는 좀 그렇고 공연장 운영자들 돈 많으니까 과태료를 좀 세게 때리는 걸로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아래 공연법 시행령으로 가보시면, 자, 공연법 시행령 9조 재대처계획의 신고 등을 보시면 사망에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는 공연장이죠. 공연장은 매년. 자, 아래 공연법 시행령 제3항을 보시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끝에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아래 재해 대처 계획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그걸 변경하려면 14일보다는 뒤겠죠. 그래서 7일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은 매년 공연장 외에 1000명 이상 공연하려고 하면 1000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하려고 하면 그때는 14일 전까지, 변경 신고는 7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아래 군중 정리의 원칙을 보시면 미리 경지죠. 미리 경지. 자, 먼저 밀도에 희박하는 이번에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라는 거예요. 이 블록화라는 말이 뭐죠?
쪼개라는 겁니다. 쪼개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기동대장 할 때 그 제야의 종소리 행사에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아니,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원돼서 이제 갔는데 야 진짜 행사 끝난 다음에 산이 생겨요. 산이 뭔 산이냐면 군데 막 산이 생겨. 그 산이 뭐냐면 하이힐이 막 군데 그러니까 뭐 산은 제가 좀 과장한 거고 군데 무더기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참석해서 있다가 하이힐이 벗겨졌는데 찾지 못하고 그냥 버려진 하이힐을 군데 모아놓은 곳이 막 무대기로 이렇게 있다니까요. 군데 엄청 위험한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하이힐을 잊어버렸는데 하이힐을 찾다가는 내가 쓰러져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이힐을 못 찾고 그냥 가는 거죠. 엄청 위험하다니까요. 제가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모인 데는 다시는 가지 말았다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모였으면 그다음부터 안 갔다니까요. 전 이태원 같은 사건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쪼개놔야지. 쪼개지 않고서 그냥 무대기로 있어. 그러면 한쪽에서 넘어져 보세요. 완전히 그냥 쓸려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엄청 많은 데서 넘어져 버려서 쓸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무게가 막 그 하중에 지탱을 해버리죠. 아작 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위험성을 지금까지 엄청 간과한 것이죠. 아니, 그 현장 가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다 쪼개놔요. 처음에는 그 폴리스 라인으로, 그 다음에 군데 막 의자 같은 것들로, 의자 또는 그런 것을 세워놓을 수 있는 걸로 막 세워놔가지고 떨어지게끔 이렇게 블록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다 있으면 사람들이 모였으면 엄청난 여기 이 위험하고 막 하중에 실려버리니까 군데 이렇게 쪼개 놓는 것이죠.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이렇게 쪼개 놓는데 이게 붙어버려 이게.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놨던 것들 막 붙어버리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놨던 것들 또 위험하니까 우리도 처음엔 막 이렇게 꽂아놨다가 나중에 치워버리죠. 왜냐 그대로 두면 거기에 걸려서 막 넘어지고 막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분리를 해 놓는데 나중에는 다 붙어버려 이게. 엄청 위험한 것이죠. 이태원 사건이 괜히 난 것이 아니죠. 우리 경비 경찰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이런 행사장에서의 그런 문화 자체가 언젠가는 이태원 사건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로 계속 진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밀도의 희박화 쪼개주라는 겁니다. 쪼개주지 않으면 엄청 위험해지죠. 자, 이동의 일정화, 일정 방향으로 이동하면 사람이 안정감을 갖죠. 그런 상황에서 위험하게 되는 것이 서로 빠져나가려고 경쟁하면 이제 엄청 위험해지죠. 그래서 이태원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종 그런 콘서트, 야구장 이런 데에서 무대기로 몰려가다가 막 짓밟혀서 넘어져서 죽은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먼저 입장하려고 하든지 또는 경쟁적으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한다든지 그때 엄청나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그러면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서로 막 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안정감을 갖게 하고요. 자, 경쟁적 행동의 지향, 그 다음에 지시의 철저. 이 두 가지 안에 예시사항이 비슷한 게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해. 그러면 경쟁하지 않겠죠. 그래서 경쟁적 행동의 지향이고 대신 자세한 안내방송은 또 지시의 철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예시가 좀 다르다. 그거를 좀 잘 봐주십시오.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해. 그러면 경쟁하지 않겠죠. 자세하게 안내방송해. 그것이 지시의 철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군중들이 모였어도 좀 안전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거 경비. 자, 비상 근무를 보시면 이번에 자, 선거 경비는 행사 안전, 다중범죄 진압, 경호, 특수 등 종합적인 경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 경비를 경비 활동의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경비 활동의 꽃이다가 뭐 엄청 좋아서 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한번 있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경비 활동의 다양한 것들이 그냥 다 나타나죠. 여기 왜 그래? 선거가 있으면 요인들이 와서 막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호 경비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요인들이 오면 또 막 불만 세력들 와서 막 시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연설 들으려고 막 엄청 모여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선거 경비가 다양한 경비 활동이 다 겹치는 경비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거 경비입니다. 자, 선거 기간하고 선거 운동 기간을 분류해 보시면 자, 선거 기간이 대통령 선거는 23일, 나머지 선거는 14일입니다. 기간 자체가 대통령 선거가 길겠죠. 자, 그래서 1, 2, 3, 4가 다 나오는 거예요. 1, 2, 3, 4가 다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가 23일, 그러면 양옆으로 14일이 나머지 선거.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간이 23일, 나머지 선거의 선거 기간이 14일. 자,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에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 사시 선정범의 선이 이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나머지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자,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기간에서 선거일을 빼면 선거 운동 기간이 됩니다. 선거 기간에서 선거일을 빼면 선거 운동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기간보다 하루 적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기간보다 하루 적습니다. 자, 아래 후보자 신변보호를 보시면 자, 대통령 후보자는 의로 경호 대상자고요. 당선이 확정되면 가포로 이제 바뀌는 것이고요. 니은에 2번에
대통령 후보자 신변 보호 기간은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 확정 시까지고요. 3번에 후보자 요청에 따라서 후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전담 경호대 편성하지 않습니다. 요청하면 전담 신변 경호대를 편성해서 24시간 밀착 경호를 합니다. 요청하면 전담 경호대 편성해서 24시간 밀착 경호를 합니다. 자, 4번에 원하지 않으면 관내에서 유세할 때만 몇 명 붙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관내에서 유세할 때만 몇 명 붙입니다. 자, 2번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후보자 신변보호는 후보자가 원할 경우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전담 경호요원을 적정수 배치합니다. 이 말이 유세가 있을 때에만. 그래서 24시간 밀착 경호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만입니다. 대통령 후보자가 원할 때만, 그러니까 원하는 대통령 후보자만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후보자는 후보자가 원할 경우에 유세가 있는 경우에만 몇 명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맨 아래 화살표에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경찰 신변보호 규정이 없어요. 공직선거법에는 이 신변보호, 경찰의 신변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자, 오른쪽 투표소 경비가 있고 개표소 경비가 있어요. 여러분, 투표소에서 개표까지 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투표소는 겁나 많죠. 투표소는 막 지역마다 막 초등학교 막 동사무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소는 엄청 많아요. 개표소는 대부분 이 지방 도시에서 하나 정도에 모여서 합니다. 즉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을 그 투표함을 개표소로 다 옮겨가지고 개표소에서 한꺼번에 개표합니다. 자, 그래서 투표소는 엄청 많아. 투표소는 경찰 고정 배치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고정 배치가 들어가? 투표함을 옮길 때부터 우리 고정 배치 들어가요. 그래서 투표함 옮길 때부터 무장 경찰이 그 투표함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이런 식으로 합니다. 투표함 옮길 때부터 2명씩 붙어요. 그 2명이 무기 차고. 왜냐면 이 투표함이 민주주의의 꽃이잖아요. 투표함 뭐 탈취 당해봐.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함 이송할 때부터 무장 경찰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2명이 가. 그래서 한 명은 차를 타고 뒤에 따라가고 그 나머지 한 명은 무기를 차고서 그 투표함 실린 그 차에 한 명 타고 가고 뒤에 한 명 따라가고 그런 식으로 투표함 옮길 때부터 우리 이제 고정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정 배치가 들어가서 개표소까지 고정 배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투표소 경비는 고정 배치 들어가지 않고요. 자, 투표소는 선관위가 자체 경비하고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순찰 및 즉응 출동 태세를 갖춥니다. 즉 신고 들어오면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그 체계만 갖추고 고정 배치하지 않습니다. 개표소는 고정 배치하죠. 개표소는 고정 배치합니다. 도시별로 하나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먼저 1번 개표소 내부의 안전 검측 및 유지를 경찰이 담당합니다. 개표소 내부가 어디요? 1선, 2선, 3선 할 때 1선. 그 1선 전체를 누가? 우리 경찰 안에서 총포 화약 담당하는 생활질서계가 있어요. 생활질서계에서 총포 화약을 담당하니까 진짜로 폭발물 설치되어 있지 않나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생활질서계에서 한전, 소방 이런 데 다 오라 그래가지고 함께 저 메탈 디텍터 있잖아요. 금속 탐지기 그걸 쫙 다 돌려요. 이렇게 엄청 체육관 같은 데서 개표하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 전체를 벽면 할 거 없이 그냥 싸그리 금속 탐지기로 쫙 돌려요. 경찰은 그렇게 쫙 돌리고 뭐 한전은 누선돼서 불날 곳은 없는지 그런 것 좀 따져보고 소방도 그런 것 좀 따져보고 그래서 함께 합동으로 쫙 다 점검을 해서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 안전 검측입니다. 이 안전 검측 경찰이 주관해서 선관위랑 협조해서 경찰이 주관해서 안전 검측을 한 다음에 당일날 선관위한테 현장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개표소 내부의 안전검측 및 유지. 개표소 내부의 안전검측 및 유지는 선관위와 협조해서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해서 개표소 내 외곽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을 실시하고 또 안전을 유지하고 체증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표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 3선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이 개표소 내부의 안전 검측은 그 사전부터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표가 이루어질 때는 3선 개념으로 합니다. 그 3선 개념이 개표소 내부 1선, 그다음에 울타리 안이 2선, 울타리 밖이 3선입니다. 그래서 통상 어디 시청에 통상 시 안에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뭐 시 안에 무슨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연구소라든가 그런 데 안에서 이 개표를 합니다. 근데 개표를 할 때 여기 건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 안이 이제 1선이고 이 바깥이 울타리 안이 다 2선이고 울타리 밖이 이제 3선인 것이죠. 그래서 자, 1선 개표소 내부는 선관위 위원장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2번
이게 뭐 시험에 나옵니다. 2번. 자, 유연장이나 유연은 가래 끝에 경찰, 원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유연장도 요구할 수 있고 유연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 유연장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면 유연장 입만 틀어막으면 경찰한테 알리지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연장이나 유연은 눈 뜨시고 기지개 한번 켜세요. 기지개. 여러분 기지 한번 켜세요. 예. 아, 제가 끝내야 되는구나, 지금. 5분만 저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569페이지 삼선 경비에서 1선 유연장이나 유연이 경찰 원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왜? 유연장만 요구할 수 있게 하면 유연장 입만 틀어막으면 그냥 이상한 짓이 자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연장이건 유연이건 다 원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원조 요구를 받고 안에 들어가. 그러면 유연장이나 유연 말을 들어야 돼?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면 경찰이 유연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유연장 말만 듣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유연 말도 들어야 하면 경찰이 엄청 헷갈려서 일을 못하죠. 왜냐? 그 안에는 여야가 그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유연장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4번에 개표소 안에 들어간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관서장은 아래 유연장의 지시만 받아요. 유연장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원조 요구는 유연장 또는 유연이 할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유연장 말만 듣는 것이죠. 자, 질서가 회복되거나 유연장 요구가 있는 때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해야 됩니다. 자, 5항에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폭발물을 지닐 수 없어요. 이 말이 누구든지 폭발물, 흉기 지닐 수 없죠. 근데 3은 예외죠. 즉 3에 의해서 들어간 경찰만 무기, 흉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경찰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누구도 무기, 흉기, 폭발물을 지닐 수 없습니다. 자, 2선 저 건물 바로 바깥에 바로 바깥에 경찰이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2선에서는 주로 뭐를 해? 1선의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1선의 출입문을 2선 우리 경찰이 딱 지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입자 통제를 선관위랑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선 경찰이 선관위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고요. 2번에 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시정합니다. 시정한다는 것이 잠근다는 얘기죠. 자, 3선 검문조, 순찰조를 운용해서 뭐 특이한 사람이 있는지 부신 검문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3선이고요. 자, 여러분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